어제 우리 시장 힘이 없었으니까 오늘 더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이 3%대 하락했잖아요. 네. 어제 진짜 많이들 좀 속상하시고 놀라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하셨을 텐데 오늘은 그래도 올라가는데 상승폭이 좀 힘이 약해지네요. 네. 아까 봤을 때는 더 오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오늘 환율 같은 경우도요. 어제 사실 야간 시장에서 77원까지 찍었었거든요. 아.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장중에 1475원 40전, 그러니까 정규장 기준으로 또 연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환율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월의 첫날입니다, 오늘이. 네. 만우절인데 좀 거짓말처럼 내 계좌도 좀 쫙쫙 올라갔으면 거짓말처럼.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증시만 어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급락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네. 일본도 4%대, 대만 각원도 4%. 사실은 우리보다도 조금 낙폭이 컸는데 네. 오늘은 이 만회하는 힘이 좀 어디가 또 좋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어제 저기 우리 이혁진 차장님이랑 얘기하는데 네. 4월 시작도 안 했는데 4월은 힘들 거고 5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4월 오늘 첫날이니까 그래도 투자 아이디어 한번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급락이 공매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트럼프 발이었을까요?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진혁 부장님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임성민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려야 되는데 오랜만에 임성민 팀장님부터.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에 나오는데 네. 하필 어제 장이 그렇게 빠지고 나서 오늘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고민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 어떻게 또 이런 시장을 또 이겨나갈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려울 때 또 많은 얘기 해주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차진혁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도곡센터에서 PB로 근무 중인 차준혁 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 굉장히 좀 어렵고 사실 PB 입장에서도 좀 쉽지 않은 구간이기도 하고요. 네. 고객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게 어디까지 빠지는지 얼마나 빠지는지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더 안 보이는 게 걱정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에 쉽게 손대기도 어렵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주도가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잘 빠지고 있지 않은 중국 여기서 들어가면 내가 끝물 타지 않을까 이거 고민하는 구간인 것 같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렵구나. 거기다 또 네. 해외 자산 같은 경우는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네. 사실 1,480원에 신규로 환전을 해서 무언가를 산다는 게 채권도 어렵고 주식도 참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차진혁 부장님은 뭘 물어봐도 네. 속 시원하게 좀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근데도 우리 부장님께서 참 말하기 애매한 시장입니다라는 게 얼마나 지금 시장이 힘든 상황인지를 좀 대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PB 입장에서 요즘에 고민이세요? 이게 제가 지난 3월 18일 날 나와가지고 네. 그런 얘기 했었어요. 미국이 반등은 할 수 있는데 엄청 짧게 나올 거고 4월 달 쉽지 않을 거다. 아무래도 그 정책 기반자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바둑 선수를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최근에 승부라는 영화 봤었는데 네. 제가 그 승부라는 영화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지만 주식시장하고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매일매일 이기고 지는 게 바둑이잖아요. 네. 주식시장도 매일매일 마찬가지인데 결국 그 초반 중반까지 지더라도 마지막에 이기면 이기는 게 주식이자 바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저희가 항상 그 바둑알 끝에 닿아 있는 손끝만 보지 바둑알을 놓는 손 혹은 그 바둑알을 놓는 사람의 생각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즉 트럼프와 파월이 이 시장의 하락을 끝낼 수 있는 결정권자거든요. 근데 트럼프와 파월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그 생각에 맞춰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짤 거고 네. 그 투자 전략이 예측 가능한 구간이 들어가야 의미 있는 자산을 싣고 비중을 넣을 텐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정말 내가 선수고 자신 있지 않은 이상 모르면 손 빼라. 예,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런 얘기 했었었는데 4월 달에는 저는 이제 더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미국이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근데 시장의 V자 반등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근데 저는 W자 혹은 이중 W자처럼 굉장히 변동하는 게 4월이라고 생각해요. 4월이요? 네, 4월 달에는 많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논리도 상당히 타당하고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논리도 상당히 타당한데 이게 시장이
밸류에이션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딱 그 어떤 적정 지점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센티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가실 수 있는가,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는가. 특히 저희 시장 같은 경우가 어려운 게 아직 탄핵 정국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누가 이기던 간에 진통은 상당할 거고, 그리고 돌아오시지 않던 시장은 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할 거예요. 네.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큰 자금이 의미 있게 들어가기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매수세가 실종된 시장이라는 게 현재 정확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W 이중 W.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진폭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작두를 잘 타는, 줄을 잘 타는 트레이더들은 굉장히 수익이 날 수 있지만 네. 제가 지난번 3월 18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먹지만 많이 터질 수 있는 시장이라서 누군가에게 환호를, 누군가에게 눈물을 줄 수 있는 게 3월, 4월 장인 것 같다. 지금도 여전히 같은 의견이고 나중에 시간 주시면 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임성민 팀장님도 네. 시장 얘기 이제 문을 네. 열어주셨으니까 네. 어떻게 보시는지 혹은 지금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드는 질문이 맞아요. 뭔지 뭐 이런 걸로도 고민이라든지. 시장 분위기 알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차 부장님께서 인사 소개를 이렇게 길게 해주셔가지고 시장 얘기로. 네. 네, 저 같은 경우에 생각이 조금 뭐 같으면서도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에서는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결국은 내가 진입한 시점, 그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지션을 정리할 것이냐, 계속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이 좀 명확한 기준을 좀 잡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은 네. 변동성을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좀 기계적으로 매매하기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기계적으로. 네. 네. 상승과 하락을 같이 베팅하던가 아니면은 좀 아까 이제 그 사부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초기 좋은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시장인데 같이 투자를 할 입장에서는 진짜 어려울 시장이에요. 예. 이때는 자기가 정말 이게 정말 딥밸류까지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돼서 네. 소신이 있어가지고 정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굉장히 지금 이 변동세 큰 장세에서 가격을 보면서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이 밸류와 이 가격이 맞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을 느낄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도 만일에 본인이 어차피 이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이제 보고 듣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이 처음 투자를 했을 때 변동성 목적인지 아니면 진짜 같이 투자를 하시는 건지부터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네. 제가 작년 말에 두 분께는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레버리지 강력한 레버리지를 산 적이 있었어요. 사고 올 3월에 다 정리를 했거든요. 네. 딱 그 3배짜리는 가치 투자는 아니에요. 컨셉이 변동성 투자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예. 투자 맞아요. 성향이 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변동성 투자이기 때문에 그 공격적으로 해도 상관이 네, 없다고 네. 판단한 거예요. 네, 저는. 네. 그리고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절대 공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건 무조건 가격이 적정 밸류보다 크게 낮아야 그때는 이제 베팅액도 늘리는 거고. 근데 보면은 딱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그런 변동성 투자는 항상 승률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가치를 보지 않고 변동성만 가지고 기계적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훨씬 접근이 용이하고 네. 다만 이런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내가 밸류를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 같은 경우 상대 가치로 뭐 PER 몇 배다 했을 때 보면은 점점 이제 향후 경기가 좀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 관세가 있다, 뭐 기타 등등의 이슈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런 이제 PER이 상대 가치가 점점 하락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의 처음에 설정했던 밸류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본인의 포지션하고 향후 들어갈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시장인 것 같고 시황은 저는 이럴 때는 생각보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황은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네. 어려우니까 내가 노력을 한다 해도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바꿀 맞아요.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동안 내가 아플 것이냐 아프지 않을 것이냐. 왜냐면은 이거를 견뎌내야 다음 투자를 잘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이상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 투자에 내가 확실하게 베팅을 할 수 있다라고 체력을 갖추려면은 본인께서 이러한 자기 포지션에 대한 마음 정리, 멘탈 관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공통적으로
4월 시장은 쉽지는 않을 쉽지 것이다. 않다. 네. 네. 이런 공통점 속에서 이제 또 세부적으로는 다른 점이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제 일단 공매도 이슈도 좀 맞아요. 짚어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서 어제 사실 우리 하락 그리고 아시아 시장의 전반의 하락에는 뭐 관세 이슈가 일단 있었지만 여기에 우리는 더하기 공매도까지 있었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합쳐져서 좀 더 3%대 하락이 있었다. 이 공매도 이슈에 대해서는 부장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과거의 역사성 봤을 때 공매도를 하고 나서 재개한 게 여러 번은 있었거든요. 사실 공매도 때문에 빠진 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공매도 재개 이후의 시점과 이전의 시점 모두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좀 움직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그 키를 갖고 있는 미국이 시장을 어디까지 하락시키고 언제 반등시킬지를 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하나가 저희 시장이 이제 공매도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락을 하는데 지금 이제 마침 숏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마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기다려서 이제 열리기만 하면 한국을 패대기 치겠다, 공매도 시작하겠다 네. 이렇게 빠졌다고 보진 않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탄핵 정국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증시에서 크게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트리거가 제가 볼 땐 첫 번째는 환율, 두 번째는 정치적 불확실성, 마지막이 실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섹터가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반등을 노릴 때 가장 먼저 기계적으로 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2분기, 그러니까 1분기에는 사실 이제 이혁진 차장님의 조바방이었잖아요. 네. 예. 네. 거기에다가 좀 더 더하면 뭐 1, 2월 달에는 그 전력기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반도체 일부랑 그다음에 뭐 로봇 이제 마지막 3월 달에 엔터 이런 정도가 올라왔었는데 2분기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낮춰야 그리고 된다. 공매도들이 과거에 신고가가 났던 종목 공략해서 공매도를 치기보다는 네. 신저가가 날 것 같은 종목을 쳐서 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일부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꺾였다라고 판단한다면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신고가가 나는, 그러니까 약세장에서의 신고가가 빠진다라고 배팅하는 것보다 약세장에서의 저가가 신저점을 빠진다라고 배팅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게 외국인 플레이어들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 12월로 다시 돌려서 지금 딱 탄핵 정국 직전의 지수와 어떤 종목의 흐름과 비슷하거든요. 다시 돌아왔군요. 네. 다시 돌아왔는데 저희한테 이제 두 번째 페이즈 2의 기회거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할지를 잘 정하는 게 올해 연말까지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네. 저희가 짝수해에는 코스닥이 늘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저도 운용사 대표님들하고 항상 얘기 많이 해보는데 코스닥이 홀수해는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20% 넘게 빠졌거든요. 코스닥. 네, 코스닥 기준으로. 네. 근데 올해는 고객님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이거죠. 첫 번째, 반등할 때 코스피 살까 코스닥 살까? 그 대형주 살까?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지수 상단을 살까 종목을 살까? 이게 마지막이 언제 살까? 그렇죠. 이게 지금 일선 PB에서의 가장 고민이고 고객들의 고민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저는 4월 말 5월 초에 사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갖고 어떤 뷰를 갖고 계신다면 의외로 4월장이 어떤 분들한테는 꽤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장이 안 좋아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3월 18일 때 방송에 되겠지만 선수의 영역이 왔다.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한 4월 동안에는 그대로 뭐 팔지도 말고 좀 관망이 좋고 적극적으로 좀 사시는 시점은 4월 말부터 5월 보시면 좋을 초. 것 같다 뭐 네. 이런 이게 말씀인가요?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PB 분들하고는 좀 관점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15% 20%를 넘어가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들고 갈지 아니면 다 같이 빠졌기 때문에 좋은 주식 올라갈 것 같은 주식으로 바꿀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무조건 끌어안고 떨어지는 거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 혹은 성장주에 대한 고민이 다 있을 텐데 전 지금은 정확하게 실적 장세라고 봐요. 실적주들이 버텨주는 장세인데 돈을 크게 벌려면 사실 성장주들이 가는 장세에서 배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성장주의 장세는 결국 금리에서 옵니다. 이 실적주에서 성장주로 변하는 그 기점은 파월 연준장의 입에서 올 거고요. 네. 하락장에서 상승장에 변하는 그 기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는 결국 실적 시즌 이유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메커니즘,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삼체 문제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약간 딱 삼체 문제거든요. 그 세 가지 메커니즘을 다 파악해서 세 사람의 의도, 실적과 그다음에 트럼프의 관세와 파월의 금리를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제일 비중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도 제일 큰 거는 관세 아니에요? 관세, 일단은 지금은 불확실성. 센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센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보는 분들이 잘 안 맞아요. 지금 저도 고객님들 대상으로 랩을 위탁해서 맡기기도 하고 네. 운용사 대표님들하고 미팅을 자주 하는 편인데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갖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안 맞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운용사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PBR 북밸류 몇 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빠진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셨던 PBR 북밸류와 환율과 그때 당시에 보셨던 PBR 북밸류의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0.9배 때 작년 탄핵 정국과 지금의 미국의 밸류에이션은 훨씬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환율도 훨씬 많이 올라갔어요. 즉 외국인들이 달러로 살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시장의 가치가 변동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네. 근데 단순히 기계적으로 역사성 갖고는 이제 안 맞아요. 예전에 밸류에이션과 가치주가 득세했던 이유는 정보가 쉽게 공개되지 않고 사람들이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성을 갖고 맞출 수 있는데 지금은 창의성과 미래에 대한 비율을 갖고 맞춰야 되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순히 PBR 몇 배, PER 몇 배에서 사야 된다 이런 기술적 분석이 생각보다는 의미 있지 않은 구간인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네.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팀장님도 이제 공매도 어제 지켜보셨잖아요. 네. 사실 뭐 3월 초부터 공매도 우리가 우려도 많이 했고 기대도 하긴 했었는데 어제 뭐 거의 전 업종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2차 전지주가 좀 직격탄을 맞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반도체주 이 공매도에다가 미국발 어떻게 보면 관세 영향까지 앞으로 이렇게 시야가 굉장히 좀 좁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시장에서 좀 피할 곳이 있는 업종 많이 좀 물어볼 것 같아요, 팀장님한테. 어디로 좀 숨어볼까? 근데 이렇게 큰 파도가 칠 때는 네. 실은 어느 데도 피할 때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파도가 크니까. 예, 네. 큰 파도가 칠 때는 어느 바다를 가든 파도는 있고 그때는 진짜 한동안 많이 포지션이 없다고 하면은 한동안 잠깐 이제 바다 말고 산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그다음에 그 뭐 업종 그러니까 어제 이제 2차 전지가 특히 많이 빠졌던 거는 뭐 이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동안 뭐 관세 이슈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제 업이 꺾인다는 얘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워낙 이제 소위 말해서 진짜 센티가 안 좋았던 업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독 이제 그 공매도도 많이 몰렸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2차 전지나 기타 이제 한때 정말 인기였던 종목들이 많이 투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건 우선은 이제 물타기. 물타기. 예, 물타기는 우선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회사의 어떤 그 펀더멘탈이 좋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제 한 몇 년 전에 보여줬던 실적들이 좋다 하더라도 실은 미래 실적이나 미래 사업 전망은 되게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공매도가 더 이제 집중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최대한 물타기만큼은 우선 하지 않는 게 우선은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업종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관세 부과에 따라서 가장 이슈가 많은 업종들이 이미 이제 언론지상에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 좀 제외될 수 있는 업종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컨텐츠죠. 예,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우선은 관세 이슈에서는 크지 않으니까 음. 예, 그런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또 이제 이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할 때 항상 이제 우리 필수 소비재 있잖아요. 네. 식음료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이제 배당도 나쁘지 않은 그런 업종들은 한 번 정도는 보는 게 나쁘지 않다. 우리가 팀장님 방어주라고 흔히 일컫는 이제 금융이나 증권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금융증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량하고도 이제 거래량 그다음에 또 지수하고도 어느 정도 좀 비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증권주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서도 크게 좋지 않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도 어제 좀 하락도 많이 있었던 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이슈도 있고 하다 보면은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좀 좋다고 안 보는 게
특히 뭐 은행주도 마찬가지고요.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진다고 하면은 어떤 항상 이 자산에 대한 대손 이슈가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나중에 실적으로 좀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예 그 어떤 시황과 전혀 무관하지만 사람들이 반드시 소비해야 되는 것들, 예, 그런 업종 위주로 하다면 이제 식음료, 그다음에 이제 그 컨텐츠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가 접하기도 용이하고 이미 이제 밸류도 상당히 좀 예,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런 것들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배당이 좀 높은 종목들 예, 이런 것도 같이 보면 배당주 예, 쪽으로 좋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1% 상승 2,505선이고요. 코스닥이 1.5% 상승 683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얘기를 두 분께 잠깐 네. 들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공매도가 좀 활발했던 금액이 좀 컸던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40여 개는 공매도를 오늘 못하게 또 되어 네, 있다. 기사가 이렇게 떴죠. 네, 되어 네.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 제외하고 또 미증시가 혼조였지만 그래도 다우 1%대 좀 안정되는 흐름을 네. 보였잖아요. 뭐 요 부분의 영향 보자면 어제 3% 하락에 비해서 오늘 하락세는 오늘 상승세는 약간 좀 아쉽다. 아쉽죠. 이런 느낌이 네. 들 수도 있고 요거는 부장님 관세에 대한 4월이 좀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신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관세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좀 있는 거죠. 자 이제 PB들이 대부분 PB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PB로 네.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프랍 트레이더도 해봤었고 슈카월드의 슈카분이 하셨었죠. 네. 뭐 이런 기관 쪽에서도 해보고 투자 정보 일도 해봤었는데 일단 어제의 미국 나스닥의 하락에 대한 바닥 그 베팅은 저는 기계적인 롤오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채권을 40, 주식을 60을 갖고 네네. 연초에 포트폴리오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펀드예요. 그러면 6대4의 비중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3월 말이 됐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던 채권은 금리가 하락하면서 평가 금액이 올라갔는데 네. 주식은 10% 이상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의 비중을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채권의 일부를 팔고 주식을 다시 사는 롤오버를 진행하는 경우가 기술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월별로 보면 나스닥이 최저점 대비하면 마이너스 1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요. 또 월말 하나는 분기말이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실무적으로 제가 네네. 해보니까 네. 과거에 이제 운용력을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보편 관세에 대해서 완화의 조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이제 모레 정도면 윤곽이 잡힐 텐데 굉장히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네, 근데 저의 의견이기도 네. 하고 네. 이제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내온 레포트를 보면 네. 이제 그런 블랙락이나 골드만삭스나 팩트셋 같은 마켓 메이커들의 생각을 읽어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그 바닥이라는 점을 어디에서 잡을까를 놓고 볼 때 이제 전체를 구성하는 시장을 구성하는 매크로의 뷰를 보는 것과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월과 트럼프의 생각을 유추하는 법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법 이게 세 개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보면 골드만삭스는 연초에 6,500까지 연말 지수를 전망했었는데 두 달 전에는 6,200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최근 일주일 전에는 연초에 이제 5,700까지로 다시 또 하향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수의 바닥은 5,200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 팩트셋에서 나오는 실적 전망치를 놓고 근거를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 실적을 한 S&P 500에서 가이던스를 발표한 게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107개 기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5년 평균 내보면 한 47개, 10년 평균 내보면은 한 60개 정도 기업이 보통 가이던스의 하향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1분기 68개, 뭐 최근 10년 사이에는 가장 실적 전망치 하향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과거 운영력을 해보니까 실무적으로 실적 전망치 하향했을 때 평균 20% 정도가 빠져요. 그럼 저희가 나스닥 최고점 6,100이라고 본다면 약 20% 정도는 빠졌어야지 맞는 거고 제 생각에는 북밸류로 내가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거는 지수 S&P 기준 5,000인 것 같아요. 5,000까지 빠진다는 게 아니라 5,000을 가면 기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5,500, 5,600대가 고점에서는 많이 빠진 것 같지만 그냥 실무적으로 보면 이 정도면 아직 안심해가지고 풀베팅 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반등은 나오겠지만 절대 3배수 따라가지 말라. 예, 지금 2배수, 3배수가 상당히 그 개인 고객들 특히 온라인 고객들한테 핫하거든요.
근데 이번 인증성. 반등에서 네. 만약에 세배수를 네. 사고 싶다. 네. 저라면 S&P 500이 5천 깨지면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5천 깨지면 S&P 500. 그거 이제 실무적인 생각이고, 네. 근데 대부분 그 북밸류를 잘 닿지 않고, 음. 뭐 보통 이제 기술적으로 뭐 41선, 200일선 닿으면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나스닥에서 2배수, 3배수를 풀베팅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실무적으로 S&P 5천 가지 않는 이상 쉽게는 안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금리를 확 떨어뜨릴 수 있는 뭔가 연간 가이던스 전망치를 파월이 뭔가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법인세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내리기 전까지는 또 불확실성이 또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종합해 보면 4월 달에는 기대감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올라오려고 막 꿈틀꿈틀 하지만 네. 아직 안심할 만한 북밸류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모멘텀은 결국 파월과 트럼프인데 여기에서 큰 변동은 있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지랑 반등을 어떻게 노릴지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3월 18일 때도 얘기했지만 4월 2일 이후에 또 다른 분쟁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문제.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 어. 관세에 대한 이연 혹은 중국에 대한 타격 무엇이든 간에 네. 트럼프의 입장이 결국 뭐냐, 금리를 내리고 싶다, 달러화 약세를 하고 싶다, 그리고 관세를 통해서 부채를 떨어뜨리고 싶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4월까지는 채권에 대한 롤오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종목별로 크게 반등할 수 있고, 또 12월 달에 우리가 한때 많이 셌었던 종목들이, 그러니까 3월 30일하고 4월 1일 날 강한 섹터가 4월을 계속 끌고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올라온다면 지금 조선하고 방산하고 특히 바이오 쪽이 먼저 땡겨질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는 엔터주가 많이 올라가고 버티기 때문에 네. 좋게 보지만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라고 생각,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더 먹을 게 있나? 이미 많이 반영하지 않았나? 그리고 중국도 어쨌든 공연을 열고 드라마를 보고 하는 게 분명히 좋아질 수는 있지만 네.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화장품이나 이런 거 제 생각보다는 많이 못 갈 거다라고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소비가 침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에 미국이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네. 고민해보고, 또 하나가 관세에서 저희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고민해보면 2분기부터는 엄청 영향을 주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1분기의 실적, 월별 실적이라는 게 나쁘지 않았던 게 뭐냐면 4월 2일 날 관세가 나오면 미리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랬었고 네네. 소비재들도 일정 부분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4월 2일 날 예를 들어서 제 의견대로 조금은 더 관세가 이연된다라든가 아니면 중국을 본격적으로 타격하기 시작하면 소비재들에 대한 실적도 그렇게까지 많이 좋을 것 같진 않아.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엔터도 사실 소비재는 아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머니가 막 줄어들기 시작해서 고객들과 개인들한테 돈이 나가야 되는 산업은 약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B2B로 진행될 수 있는, 국가별로 진행될 수 있는 조선방산 바이오가 다시 한번 좀 가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실적이 확실하게 보이는 전력기기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안 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빠지지만 발주 안 넣으면 전력에 대한 수요를 감당 못 하거든요. 원전 같은 경우는 퀘스천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전력기기가 여전히 굉장히 괜찮은 섹터라고 생각해서 조바방의 전력기기 정도는 먼저 좀 반등에 배팅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 어제 우리가 이관신 얘기하면서 한한령 해제, 엔터 쪽 또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또 조금 다른 뷰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당연히 각각의 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께 잠깐만, 저희가 질문이 너무 많은데 두 분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미국 경기 이야기 잠깐만 짚고 네네. 가겠습니다. 두 분의 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지금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어서 또다시 S공보다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의 생각을 좀 짧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차장님부터 좋을 것 들어볼까요? 같아요. 네, 네. 차장님부터. 지금 아마 이번 주에 나올 지표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 ISM 제조업 PMI하고 이제 서비스업 PMI, 그다음에 고용 지표 다 있는데 거기를 점점 보면서 이게 그동안의 우려가 진짜 확신이 될지 아닐지 이번 주에 좀 판가름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은 실은 트럼프가 당선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세게 할까라는 그렇죠. 예, 네. 그 시장의 기대와 달리 이제 트럼프는 굉장히 완강한 입장이다 보니까 다들 시장에 놀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가벼운 이슈는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미국의 재정 적자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가볍게 자기가 이제 뭐
관세 적당히 하자라고 하기에도 되게 어려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관세 가지고 판을 정말 크게 키웠어요. 예, 이미 저희가 알 수 없을 만큼의 큰 그림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 이슈에 대해서는 정말 예상보다는 대응으로 저는 접근해야 될 것 같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등을 못한 이유도 지금 경기 때문이라고 경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지금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과거 바이든 정부 때 재선을 위해서 정부 지출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정부 지출의 관성이 한동안은 이어오다가 이제는 거의 좀 끊길 때가 온 것 같고요. 근데 그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내가 재정을 지금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민간 부분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민간 부분에서는 뭐 AI 투자를 제외하고 소비나 이런 것들도 조금 약해지고 있긴 하거든요. 예, 거기다가 관세 부과를 한다 보니까는 거기다가 거기 물가에 대한 부담까지 더 겹쳐지기 때문에 주머니를 더 닫거나 더 뭐 절약을 하거나 그렇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 경기 이슈가 글로벌 경기 쪽으로 확산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과거 작년 말 그다음에 올 초에 유지했던 수준의 주가 지수는 솔직히 한동안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않을 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슈는 경기다. 예. 경기가 누르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경기가 누를 것이다라고 점점 확증적으로 증거를 그런 심증은 있는 거고 네. 지표를 보면서 확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정치 스케줄상, 스토리상 지금 부양을 하거나 살릴 이유가 딱히 없죠. 없다. 예. 내년 뭐 어차피 중간 중간 선거. 선거에 있으면은 뭐 네. 내년 초부터 부양을 하던가 하지 올해는 크게 할 이유도 없을 거고 지금 뭐 대략 이미 많이 나왔지만 1분기 미국의 성장률 0.3% 정도 예상한다라고 나올 정도로 이미 전분기 대비해서는 많이 꺾인 거는 어느 정도 좀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미 투자자들 마음속에는 캡이 있는 거예요. 아, 더 이상 가기는 만만치 않겠구나. 그렇다 보면은 누가 먼저 손을 더 빨리 터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바닥을 확인하기까지도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경기가 가장 중요한 변수. 관세에 지금은 조금 가려져 있는 듯하지만 더 큰 부분은 관세가 주는 영향은 결국은 경기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다음에 또 좀 더 좀 네네. 봐야 될 부분이 네. 제가 미국 금리를 자세히 보면은 2년물하고 10년물이 신기하게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어요. 네. 네. 과거에 한 달 전까지만 한 20bp 정도 됐던 걸로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최근 보면은 한 15bp 정도 더 벌어졌습니다. 2년물이 더 낮아졌어요. 그럼 결국은 이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그 물가의 부담 때문에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은 이미 2년물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반영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반영을 한 근거는 뭐냐? 경기. 예, 물가는 아닐 겁니다. 예,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가 계속 생각보다 악화돼서 결국은 연준은 이 핑계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거와 별개로 시장 금리는 또 다를 수 있죠. 10년물이 이런 것들은 미국의 지금 국채 만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따로 다른 대책이 필요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2년물로 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한 것보다는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3회까지 보는 시각들이 좀 늘어나고 그렇죠. 있는 것 같기는 네. 한데 이러면 이거는 또 증시에는 호재가 되지 않아요? 근데 증시 경기가 나빠서 인하의 인하하는 이유가.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게 호재다라고 인식을 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그거는 반반 좀 퀘스천이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진짜 뭐 네. 다 관세,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경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진짜 많이 발표가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파월 의장 말씀해 주시면 이번 주 후반에 파월 의장 발언도 4월 예정돼 있어요. 그렇죠. 뭐 볼 게 많네요. 경기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은? 제가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금리가 인하하는 게 경기 침체에 의한 선제적 대응이라면 그 부분이 과연 호재일까 하는 분명히 있는데 전제가 하나 필요해요. 네.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새 좀 몇몇 유튜버들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마치 대공황 직전의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연극영화과 전공했지만 네. 네, 경제학적인 원론에 비추어 볼 때 대공황과 지금 뭐가 다를까? 지금은 재정 정책을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금리를 많이 풀고 유동성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요. 또 이게 이 경기 침체가 자율적인 경기 침체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의도된 경기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일론 머스크와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의도된 경기 침체예요. 이 경기 침체의 의도는 금리 인하와 부채를 조정하는 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도된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날지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배팅을 하는 게 저희 투자자의 몫인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침체까지는 모르겠지만 침체 분위기를 만들고 둔화 뭐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에 네. 대한 사전적 정의는 GDP의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빠졌을 때거든요. 네. 2분기 연속 빠지지 않게 둘 거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장에서 투자자들이 어쨌든 4월 달에 빠지던 안 빠지던 배팅이 들어갈 때 네. 지금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중국을 들어갈 것인지 한국을 들어갈 것인지 미국을 들어갈 것인지인데 저는 이번 반등은 미국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미국을 들어갈 때 일시적으로 반등을 노리고 짧게 칠 건지 긴 흐름을 보고 칠 건지는 투자자의 성향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경기 침체가 센티멘탈에 의한 경기 침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어떤 얘기냐? 숫자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불안감을 계속 조성하는 거죠. 나 관세 더 때린다. 나 중국이랑 전쟁할 거야. 나 가만 안 둘 거야. 나 망가뜨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의 위협이거든요. 네. 위협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4월에서 5월 정도면 1차적인 위협은 끝나고 이제부터는 20% 혹은 25%의 보편 관세에서 협상의 구간이 들어간다. 협상의 구간. 네, 그때가 진짜 투자를 크게 해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월 달 장이 무조건 빠집니다. 저희 방송에 나와서 앞으로 이제 끝입니다. 이게 아니라 4월 장이 반등도 셀 거고 하락도 셀 거고 변동성이 클 건데 네. 시나리오를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투자할지가 첫 번째, 어떤 섹터를 볼지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어느 시점에 들어갈지가 세 번째인데 이거를 각자의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잘 배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즉 경기 침체는 의도된 거다. 그리고 이거는 가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끝나지 않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이 어쨌든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어느 섹터에 배팅할지랑 어떻게 배팅할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이 질문으로 마침 들어왔어요. 그렇죠. JY JY님께서 네네. 어떤 분야를 바이 더 딥하면 좋냐. 일단 네. 그 제 시나리오가 세 개라 그랬잖아요. 네. 트럼프가 관세를 망가뜨리지 않았을 때 관세에 의해서 가장 많이 빠졌던 것들을 첫 번째로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관세에 의해서 많이 빠졌던 게 제조업과 특히 자동차 부분. 그럼 테슬라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 금리가 내렸을 때 좋아야 될 섹터 네. 성장주 섹터가 되겠죠. 성장주. 참고로 앞서 말한 관세는 규제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빅테크들도 사실 규제에 대한 우려가 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빠졌다고 보거든요. 유럽 쪽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빅테크와 테슬라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금리가 내렸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거 우리나라는 바이오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에서는 팔란티어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기업들 소프트웨어. 네, 반등이 나올 때 아마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7의 비중을 높게 들어가서 반등을 노릴 거냐, M7의 비중을 낮게 들어가서 반등을 노릴 그게 거냐인데, 고민돼요. 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북밸류에 인접하는 수준 5,000에서 5,200까지 빠진다면 M7 위주로 해서 과감하게 배팅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4월 2일, 3일에 급반등이 나오면서 쭉 올라간다면 M7 이외의 것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술주가 네. 아직도 힘을 쓰지 네. 못하고 그렇죠. 있고 계속해서 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쯤 좀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분들도 사실 있을 수 이게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재밌는 네. 게 저희 M7과 기술주 다 망가진 것 같잖아요. 예를 들면 IBM이나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 생각보다 별로 안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들도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라서 뭐 퀄컴이나 ASML은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또 엔비디아나 뭐 AMD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또 생각보다 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하는 구간인 것 같고 반등이 과거에 TQQQ, 뭐 SXL 이렇게 3배짜리 사가지고 쭉 오르는 게 아니라 네. 같은 섹터에서 되게 천차만별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계속 얘기하지만 선별적인 반등이고 섹터마다 천차만별일 거고 실적도 다 다를 거예요. 완전히 보고 나서 사면 무릎 이상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4월 말에 실적 시즌 지나고 사는 게 맞고 4월 전에 살 거면
아예 개별 종목으로 짧게 방망이를 휘두르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래요. 일단은 시간이 이렇게 되는지 몰랐으니까요. 광고를 듣고 오는데요. 뒷부분 더 중요한 내용과 지금 오늘 질문 너무 많이 남았죠? 네, 여러분 맞아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현장의 이야기, 진짜 현장에서 고민하고 네. 계신 그 부분들 이야기 좀 듣고 있는데, 이제 뭐 거시 얘기도 좀 많이 했으니까 종목 섹터 쪽으로 조금 더 원래 가볼까요? 두 네. 분은요, 한 시간 통으로 모셔도 저희가 부족한데, 두 분 오셨으니까, 두 분 어떤 상품 또 어떤 업종 주목하고 계신지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힘든 시장 보따리 좀 풀고 가시라고, 팀장님, 어떤 섹터, 어떤 섹터. 업종 보고 계세요, 요즘에? 네. 생각보다 공격적인 어. 투자도 잘하시는 네, 저는 저는 제 성향상 네. 이게 참 이 차진혁 부장님처럼 이렇게 그 플레이 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부럽긴 해요. 왜냐면 저는 약간 이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약간 쫄 보여가지고 진짜 오, 가능성 아니시던데? 있는 것에 대해서 병동성을 확대시키거든요. 아. 네, 저는 절대 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거기서는 변동성 확 늘립니다. 네. 네. 왜냐면 100% 이길 거니까. 어. 네, 100% 이길 건데 뭐하러 작게 가져갈 필요는 그럼 없잖아요. 오늘도 100% 이길 거죠. 저는 미국장은 실은 종목보다는 저는 그냥 지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장이 아. 지수가 예, 괜찮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반등장에서는 그냥 하락을 이끌었던 종목이 있는데 당연히 그게 거기서 이제 상승이 폭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분명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추세 상승장이 아니라 반등장이라고 할 때는 지수로 베팅을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M7에 대한 비중,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M7에 대한 비중이 큰 걸 할까, 작은 걸 할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M7에 대한 비중을 좀 작은 게 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수 중에서도 혹시 생각을 하시는 파트가 좀 있으실까요? 지수 중에서도 하게 되면은 좀 주로 S&P 500으로 하는 게 S&P 이번에 맞을 500 으로? 것 같아요. 나스닥보다는 생각보다 S&P 500이 왜냐면 이런 장에서는 크게 먹겠다라고 접근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네. 크게 먹을 게 아니라 작게 먹더라도 이건 이기고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서 네.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제 S&P 500의 3배 하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S&P 500으로 저는 이렇게 하고 저는 잠시만요. 네. 지금 네. 속보가 들어와서요. 오, 예. 네. 속보가 지금 들어왔네요. 헌재죠. 네. 지금 헌재에서 일단 속보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더 정확한 네.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지금까지 하겠습니다. 내용 좀 전해주세요. 네,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장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4월 4일 오전 11시 네. 헌재 윤석열 지금 피고인이죠. 탄핵 심판 선고를 연락 받았다고 하는데요. 4월 4일이죠. 네.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네. 저희가 뭐 많은 언론에서 다음 주 금요일 4월 11일을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은 연락받은 것이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한다라는 속보가 지금 전달이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탄핵 선고 일정을 연락받았다. 네. 라는 속보까지 전해드렸어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저희가 파악이 되면은 또 전해드리겠고요. 네. 글쎄요, 다음 주다, 뭐 다다음 주다 얘기가 많았는데 이야기가 많았죠. 네. 사실 오늘 차 부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직 우리가 뭐 트럼프발 관세다, 공매도다 우리의 정치적 리스크가 사실 해결이 해소가 안 되어 있던 상황이라 이런 뉴스가 중요하죠. 네. 자, 현재 코스피가 1.3%, 코스닥이 상승폭 막 확대하고 있어요. 2% 올라가네요. 상승 지금 네. 네,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끊어주시면 계속해서. 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온 국민이 알아야 될 소식이니까. 맞아요. 예. 소장님 말씀 좀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서 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종목보다는 전 지수로 하는 게 좀 더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하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를 좀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이 좀 들었던 게 네.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 정도, 그 정도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하락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6만 원은 참 힘들구나를 저는 어제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네. 됐어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도 나쁘지 맞아요. 않게 나오고 네. 있고요. 수급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굉장히 근데 그 25% 관세 아직 뭐 정확한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두렵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네. 좀 있잖아요. 투자자들은. 근데 그 관세에 대한 부분은 이미 관세가 부과될 업종이나 이미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갖는다기보다는 알고 있으면 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생각을 하고 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관세가 과연 우리나라의 이제 업종 전반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해서 영향을 그렇죠. 많이 줄 수 있기 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차 업종을 해서 조금 한동안은 피하는 게 맞다. 또 어떤 이슈가 있을지도 모르고 뭐 저저번주만 하더라도 거기 현대차 정혜성 회장님이 31조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예외는 아니었잖아요. 네.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디램 현물 가격이 한 3주, 4주 전부터 계속 오르고 오른다.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이 사이클 봄이 좀 일찍 오나라는 기대감이 사실 있었죠. 있고 뭐 네. 외국인 매수도 좀 있고 했는데 네. 지금 좀 그거를 희망을 놓지 말고 가져가 네. 볼 만한 시점인 건지도 궁금하고. 왜냐면 네. 그 과거에 삼성전자가 하락했을 때 주도했던 게 모건 스턴리가 윈터 이즈 커밍 하고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계절 참 예. 좋아하죠. 네. 예.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최선호주로 최근에 발표를 했던 것 같고 뭐 무조건 이제 모건 스탠리를 믿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레가시 디램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는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좀 그 호재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비축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이런 그 재고에 대한 다시 재축적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저는 이제 2분기에는 저는 오히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네. 기타 업종으로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도 좀 우선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바이오도요? 있습니다. 예. 바이오도 지금 왜냐 실적 대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낮아진 것 같아요. 네. 예, 어제 보면은 그 바이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두 업종 같은 경우 상당히 낙폭이 컸습니다. 네. 그 정도 밸류에서는 좀 담아도 크게 손실 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 그것도 바이오 업종도 이왕이면 좀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거는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대형주. 네, 보시나요? 반도체도 대형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위주로 보는 거는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쪽도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금리 저는 그러니까 바이오와 국내 바이오 중에 이렇게 CDMO를 하거나 이제 이런 데들은 실은 금리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 개발 바이오 쪽, 신약 쪽은 이제 어떤 금리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 이렇게 캐시플로우를 갖고 있는 곳들은 제가 보기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는 무조건 현금 흐름이 나쁘지 않으면서도 어떤 업종에 대해서 업황이 나쁘지 않은 회사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좀 대형주 위주. 미국 쪽은 또 S&P 500 지수 지수 이야기를 투자. 해주셨습니다. 차진혁 부장님의 뷰 궁금해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거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자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네. 일단 제 자료 제목이 어디까지 빠지는지보다 언제까지 빠지는 게 중요해요. 어디까지보다 언제까지. 네,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지난번에 한번 같은 방송에서 심화 18을 얘기했지만 4월 달까지의 채권에 대한 롤오버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반등을 한다면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트럼프가 4월 3일 이후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확실하게 꺾었다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미국은 M7과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쭉 오를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도 관세의 피해가 컸던 자동차와 반도체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저의 시나리오는 두 번째인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시킨 채로
약간의 협상의 기간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성을 열어두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이제 매월 이렇게 자료 한번 정리해서 네, 봤었는데 네. 3월하고 4월 큰 차이는 아니었거든요. 3월 달에 리뷰해 보면 일단 미국 조정은 반등이 나와도 일시적일 거고 더 빠질 거라고 한번 얘기 드렸었고, 특히 3월 말에 로봇, 바이오 뭐 이런 조선 방산 크게 한번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공매도 시작 전에 빠질 것 같다. 그리고 전자랑 자동차 중심으로 좀 반등 나올 수 있지만 일부적일 것 같다 얘기했는데 4월 크게 변화가 없는데요. 일단은 저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보고 조선 방산 바이오가 좀 주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로 환산했을 때 좀 돈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술 수출도 달러로 하죠. 조선하고 방산도 달러로 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영업이익의 증가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불확실성을 열어둔 채로 반등한다면 조선 방산 바이오고, 트럼프가 불확실성을 열어두지 않은 채로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반등이 나온다면 반도체랑 자동차, 2차 전지가 좀 주도하지 않을까. 그냥 한쪽의 섹터만 놓고 본다면 조선 바이오 정도는 반드시 포트에 넣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반등이 좀 더 셀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부분이 네.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환을 꺾고 들어올 텐데, 환을 꺾고 들어올 때 1,500원에 달하는 환에서 1,400원, 1,300원 노리고 들어올 때는 예전에는 전자만 샀어요. 근데 이제는 채권 쪽에 대한 부분도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많은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서 이머징 시장이 중국을 더 많이 살 거거든요. 일부 자금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볼이 확대되고 있는 코스닥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4월장에서는 조심스럽지만 바이오가 좀 주도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이오가 네. 자동차 2차 전지 말씀도 잠깐 해주셨었으니까 이건 이제 관세 이슈라든지 또 관세 어제 이슈가 공매도, 완전히 네. 꺾였다라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쉽게 반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 그래요. 2차 전지는 또 숫자가 안 나온다. 이런 거, 뭐 공매도 그쵸, 이슈. 아무래도.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막고 있는 섹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중국이 2차 전지가 전기차가 제일 세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압박을 넣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테슬라는 사실 전기차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자율주행과 로봇과 우주항공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은 시장에서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4월 2일 날 이제 지표 나오잖아요. 테슬라 월별 실적 나오고 유럽 판매량 나오면 네. 급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대급락이 나오는 그런 지표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이미 그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기도 거예요? 하지만 시장에서 테슬라를 바라보는 게 전기차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말고? 로봇과 아, 그다음에 뭐 AI와 관련된 거가 자율주행과 첨단을 우주항공, 하고 예, 있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과의 어떤 제2차 타겟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게 저는 2분기, 3분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 한 방 더 얻어맞으면 들어가자가 저의 관점이긴 해요. 3월 말에도 기간 조정이 이어질 거고 강력한 상승도 반등도 아닐 거다. 네.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왜냐면 시장이 지금 걱정하고 있거든요. 4월 3일 지나가면 중국 때리지 않을까? 안 때린다고 생각하면 따라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관세의 최종 목표는 중국이다라는 그쵸. 관점이 많기 지금은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 네.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 진짜 반등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진짜 반등이 아니라는 전자의 조바방을 봐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미국이 이제부터는 협상의 구간입니다. 25%에서 이제 나한테 깎을 사람 와가지고 차례차례 상담합시다. 네. 이렇게 된다면 어. 미국은 반도체와 M7을 사야 되고, 우리나라는 전기차랑 그다음 2차 전지랑 그다음에 반도체랑 뭐 이런 것들, 자동차 이런 거 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반도체 쪽은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스팟 가격은 4주째 오른 건 올라갔는데, 맞아요. 네. 고정가가 안 올랐어요 아직.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보다 블랙엘의 출시 지연이라든가 HBM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일 걱정인 게 반도체는 예전에는 가격에 의해서 움직였거든요. 지금은 데이터 센터의 전망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를 알리바바도 반도체 최근에 왜 빠졌어요? 알리바바 쪽에서 이건 너무 버블일 수도 많이, 있겠는데, 네, 요 다른다. 얘기하면서 그 2월 달에 MS,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한번 이연했을 때도 한번 흔들렸지만 네. 알리바바 얘기가 좀 컸거든요. 그래서 이게 숫자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이던스로 증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반도체가 진짜 주도주가 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HBM 같은 경우는 막 전망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하이닉스도 이거 줄일까?
생각보다 안 늘려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시기라 네. 시장은 불확실성을 피합니다. 확실하게 숫자가 찍히거나 확실하게 뭔가 나아질 거라는 개선의 시그널이 보이는 쪽이 조선 같은 경우랑 바이오 같은 경우가 특히 바이오는 저는 대형주보다는 플랫폼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ABL 바이오, 펩트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바이오를 보는 게 시대적 흐름이 맞지 않을까. 아무래도 임상을 10년 뭐 15년 하던 거를 1년 2년으로 줄여주고 있으니까 네. 많이 시도해 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뀌는 변화하는 패러다임에서의 주도주가 뭔지가 예전과는 다른 시장의 흐름을 2분기에 갖고 올 것 같다. 그러면은 부장님 이어서 짧게만 어제 이혁진 차장 나와가지고 4월을 약간 생각사로 하려다가 죽을사로 표현을 해주셨다. 4월 전략 짧게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리해 보면 그 4월 3일 전후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흐름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관세 이슈에 대한 어떤 전쟁이 확전 혹은 전쟁의 이연이라면 네. 제 생각에는 국내는 조바방으로 배팅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M7 이외 저는 금융주를 좀 좋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에서의 뭐 방어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IBM이라든가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진짜 반등이다. 찐 반등이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랑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M7 위주로 들어가고 네. 국내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로 하고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바방의 비율을 낮추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 반등입니까 아닙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북밸류로 따지면 미국은 S&P 기준 5,200 이하에서 사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는 코스피 기준 2,400 언더에서 사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조심스러운 건 4월 4일의 탄핵의 결과가 시장이 불확실성 해소로 미리 오르고 나오자마자 또 빠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조심스럽게. 네. 네, 그래서 4월 초는 좀 배팅을 금액을 줄이고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전략을 하고 실제 진짜는 4월 셋째 주부터 이어지는 미국의 빅테크 실적이 나오면 안 나와도 미국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셀인 메이지만 올해는 조심스럽게 바이인 메이로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4월은 방망이는 짧게 그리고 전략은 빠르게 그리고 시장에 순응해서 플렉서블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수익을 좀 크게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4월 전략 팀장님께도 짧게나마 좀 여쭤볼까요? 지금 네. 아까 이제 속보 나온 네, 이후로 네. 국내장이 상당히 좀 오르고 있고, 맞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좀 오르고 있고, 네. 근데 또 이런 변동성이 4월 4일에 또 어떤 발표가 나냐에 따라서 그렇죠. 또 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를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국내장도 그렇고 미국장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 정말 뭔가를 내가 정말 안 사고는 못 버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하시는 것들이 저는 아까 말한 종목에 대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 시점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해지하는 거죠. 네. 특정 시점에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격 대비해서 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다고 생각하는 업종이나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씩 모아나가는 전략은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수익이 나는 거고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좀 더 매수를 하면 제가 보기엔 추후 장에서 제가 보기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을 네.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4월 장은 제가 보기엔 첫날 이어서 더욱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네. 정말 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큰 돈 자기 베팅 금액을 크게 해서는 안 조금 된다라는 게 보수적으로. 네, 우선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진혁 부장님, 임성민 팀장님 여기까지 함께 하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코스피 1.6%, 코스닥 2.8%까지 와, 많이 올라가네요. 네. 상승폭을 좀 키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좀 많아요. 네. 뉴스가 많고 이번 주가 진짜 슈퍼위크 또 이벤트가 많은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고 정치적 불안감이 또 해소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네. 속보로서. 자, 이 속보들, 뉴스들 어떻게 오늘 시장 마감까지 또 소화하면서 시장 진행되는지 여러분 오늘 수익 내는 하루 되시고요. 네. 내일 저희 또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